어제 연봉 1억으로 올랐어. 와, 정말? 축하해. 근데 그 말 누구한테 또 했어? 친한 사람들한테는 다 말했지. 왜? 그 순간부터 너의 인간관계는 파괴되기 시작했어.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노우지의 맛집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때로는 친밀함을 느끼면 무심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싶어지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입 밖으로 꺼내선 안 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란 무엇일까요? 자랑은 자신의 성취나 소유물을 남에게 알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랑이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결과들입니다. 옛말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랑이 때로는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해치며 심지어는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삶이 더 지혜로워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항목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재산과 금전적 성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나 이번에 큰 돈 벌었어. 너보다 월급 2배 더 받게 됐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엔 축하해 줄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미묘한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재산과 금전에 관한 자랑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사람 사이의 비교 의식을 자극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재산을 자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이나 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금전적 성공을 자랑하면 의도치 않게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는 평등해야 할 관계의 균열을 가져옵니다. 재산 자랑의 위험성은 단순한 관계 악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모 씨는 친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부동산 투자 성공담과 자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이상하게도 오래된 지인들로부터 투자 제안이나 대출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그의 정보를 투자 사기꾼에게 넘겨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첫째, 표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재산을 자랑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이점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표적이 됩니다. 정보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당신의 재산에 관한 소문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됩니다. 둘째, 신뢰의 문제입니다. 금전적 성공을 자랑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재산과 금전적 성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 초점 전환의 기술입니다. 금전적 성공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액수나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과정이나 경험을 이야기하세요. 연봉이 얼마나 올랐어? 라는 질문에 책임이 커진 만큼 보상도 적절히 받게 됐어.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프로젝트가 큰 도움이 됐어. 라고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선택적 공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 상담사나 가족 등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구체적인 금전 정보를 공유하세요. 셋째, 진정한 가치 강조입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그것이 가져다준 자유, 안정, 성장의 기회 등 더 깊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세요. 두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인맥입니다. 나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이랑 친해. 내 사촌이 그룹 회장이야.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인맥 자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뢰성 의심입니다. 증명하기 어려운 인맥을 자랑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의심하게 됩니다. 한번 의심받기 시작하면 다른 말들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둘째, 관계의 도구화입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그 관계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훼손합니다. 셋째, 역효과의 가능성입니다. 자랑한 인맥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상황이 되면 그 부정적 이미지가 당신에게도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인맥 자랑이 왜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모 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이 유명 정치인과 가깝다고 자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큰 스캔들에 휘말리자 동료들은 박 씨에게 내부 정보를 캐물었고 심지어 몇몇은 그가 비리에 연루됐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회사에서 평판이 나빠져 이직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인맥 자랑의 또 다른 문제는 기대치 상승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인맥을 자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 인맥을 통한 혜택을 기대하게 됩니다. 너 그 회사 사장님이랑 친하다며? 내 조카 취업 좀 도와줄래? 와 같은 부탁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들어주면 계속해서 비슷한 부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양쪽 모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맥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첫째, 목적 중심 공유입니다. 인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만 관련 정보를 공유하세요.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보다는 내 법률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간접적 표현을 활용하세요. 직접적인 인맥 언급 대신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와 같이 정보나 통찰력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셋째, 상호 존중을 유지하세요. 인맥을 언급할 때는 그 사람의 사생활과 신뢰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말한 내용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 같은 접근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비밀스러운 개인사입니다. 개인적인 비밀, 특히 가족이나 친구의 사적인 정보는 그것이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사실 ADHD가 있어서 우리 며느리가 불임 치료 중이야. 이런 정보들은 매우 민감하고 사적인 영역입니다. 비밀스러운 개인사 공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뢰 위반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공유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소문의 확산입니다. 비밀은 마치 눈덩이처럼 전해질수록 커집니다. 처음엔 작은 정보로 시작했지만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왜곡되고 과장됩니다. 셋째, 역풍의 가능성입니다. 오늘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공유한다면 내일은 당신의 비밀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비밀스러운 개인사를 공유하는 것의 위험성을 실제 사례로 살펴봅시다. 이모 씨는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이혼 과정과 전 배우자의 문제적 행동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또 다른 공통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결국 이 정보는 이 씨의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그 결과 이 씨는 직장에서 불필요한 동정과 뒷말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야 했습니다. 비밀 공유의 또 다른 문제는 상황의 변화입니다. 오늘 사실인 것이 내일도 사실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어라고 자랑했는데 나중에 그 합격이 취소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다시 모든 사람에게 변경된 정보를 알려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밀스러운 개인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 소유권 존중의 원칙입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그 정보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는 공유받은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더 공유할 권리도 없습니다. 둘째, 필요성 테스트를 수행하세요.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이 정보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이 공유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공유하지 마세요. 셋째, 동의 기반 공유를 실천하세요. 만약 정말 다른 사람에게 특정 비밀을 공유해야 한다면 먼저 정보 주인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세요.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미래 계획과 꿈입니다. 나 곧 사업체 차릴 거야. 내년엔 꼭 해외 이민 갈 거야. 3년 안에 경영자가 될 계획이야. 이런 미래에 대한 큰 포부와 계획들 많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미래 계획을 자랑하는 것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압박입니다. 계획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그것을 달성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성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성취감 감소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실제로 그것을 달성하기 전에 이미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실행 동기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를 상징적 자기완성이라고 합니다. 셋째, 기대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한번 선언한 계획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형성합니다.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면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미래 계획을 공유하는 것의 위험성을 실제 사례로 살펴봅시다. 최모 씨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이 개발 중인 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6개월 내에 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했고 1년이 지나도 앱은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고 최 씨는 매번 변명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잃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계획 공유의 또 다른 문제는 아이디어 노출입니다.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계획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그 아이디어가 복제되거나 선점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보안 계약 NDA를 맺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래의 꿈과 계획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첫째, 단계적 공개의 전략을 사용하세요. 계획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공개하기보다는 각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 계획 중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비자가 승인된 후에 다음 달에 이민 갈 예정이야 라고 공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공유하세요. 모든 계획을 모든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부 계획을 공유하세요. 셋째, 성과 중심으로 대화하세요. 미래의 큰 비전보다는 이미 이룬 구체적인 성과나 진행 중인 단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안에 회사 차릴 거야 보다는 지금 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이고 업계 전문가들과 상담도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식이죠. 다섯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특별한 기회와 행운입니다. 나만 받은 특별 할인 VIP만 초대하는 비밀 행사 지인 추천으로 받은 특별 혜택 등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한 특별한 기회나 행운에 대한 자랑은 가장 빠르게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별한 기회와 행운을 자랑하는 것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외감을 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기회에 대한 자랑은 상대방에게 너는 선택받지 못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소외감과 배제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질투심을 자극합니다. 행운에 대한 자랑은 왜 나는 저런 행운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합니다. 셋째,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자랑은 특권의식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반감을 사기 쉽습니다. 특별한 기회를 자랑하는 것의 위험성을 실제 사례로 살펴봅시다. 정모 씨는 유명 연예인의 비공개 팬미팅에 특별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팬클럽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그 결과 친구들 사이에서 정 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고 누군가는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결국 그는 소중한 팬 커뮤니티에서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한 기회 자랑의 또 다른 문제는 기회의 손실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기회를 자랑하면 그 기회를 제공한 사람의 회사 상사, VIP 행사 주최자 등은 여러분의 재량과 판단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번에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한 기회와 행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 포용적 태도를 보여주세요. 특별한 기회를 자랑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그 혜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나만 특별히 초대받았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음에 비슷한 기회가 있으면 너도 함께 가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특별한 혜택이나 기회를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내가 대단해서 선택받았어 보다는 정말 운이 좋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셋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특별한 기회는 여러분의 노력도 있었지만 행운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노력한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었지만 주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야 라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과 금전적 성공 비교 의식을 자극하고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불필요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인맥 신뢰성 의심을 받거나 관계가 도구화되고 기대치가 상승하여 부담이 됩니다. 비밀스러운 개인사 신뢰를 위반하고 소문이 확산되며 자신의 비밀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래 계획과 꿈 불필요한 자기 압박이 생기고 성취감이 감소하며 아이디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와 행운 소외감과 질투심을 유발하고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기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을 피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도적 겸손을 실천하세요.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랑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발언의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를 자문해 보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말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청의 습관을 기르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자랑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속담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삶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과 금전적 성공, 남들이 모르는 인맥, 비밀스러운 개인사, 미래 계획과 꿈, 그리고 특별한 기회와 행운. 이 5가지는 일시적인 인정이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순간의 자랑이 가져다주는 만족감보다 오래 지속되는 진실한 관계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랑이 아닌 공감, 과시가 아닌 진실성, 우월함이 아닌 동등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풍성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노후지혜 맛집에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